자, 봅시다. 교체.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고등과정에서 새롭게 배우게 되는 교체 현상이죠. 자, 그래서 비음화부터 보겠습니다. 비음화 할 때 이 화자가 뭐냐면요. 될 화자입니다. 되다. 그래서 비음이 아닌 애들이 비음으로 되는 거야. 비음인 애들이 비음이 될 필요는 없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비음이 아닌 애들이 비음처럼 발음되는 게 비음화인데, 자, 이 비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니은, 이응, 미음. 자, 얘네 세 개가 비음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니은, 이응, 미음이 아닌 애들이 얘네처럼 발음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요, 쌤이 그냥 임의상으로 원래 있는 그 개념이나 표현은 아니야. 원래 있는 개념은 아닌데 그냥 임의로 두 가지로 그냥 1번, 2번 규칙을 좀 나눠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1번 규칙, 여기 있는 걸 2번 규칙으로 간단하게 한번 좀 나눠볼게요. 원래 그런 건 없지만.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1번 규칙은 뭐냐면요. 이 기역, 디귿, 비읍이요.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는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비음화라고 해요.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기역은 무조건 이응이 되고 디귿은 무조건 니은이 되나요? 네,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얘네들은 각각 무엇이 똑같습니까? 좋은 위치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과 이응은요 각각 어디? 연구계음입니다. 자, 다음 디귿과 니은은 각각 뭡니까? 치조음입니다. 그렇죠. 입술 소리가 아니라 잇몸 소리죠. 자, 다음 비읍과 미음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양수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입술 소리입니다. 양수는 치조음, 연구계음. 자, 그래서 여기 옆에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능식으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보는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표를 미리 제시를 해주고요. 자, 이 표에 따라서 얘는 이렇게 변하고 얘는 이렇게 변하고 뭐 얘는 이렇게 변하고 뭐 얘는 이렇게 변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변할 때요 얘네들이 여기에서만 변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만 변하면요 뭐가 똑같은 거냐? 좋은 위치가 똑같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네는 뭐만 변동하는 겁니까? 좋은 방법만 변동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 얘네들이 변동될 때요 오늘 변동이 돼서 얘기할 때 여기에서만 왔다 갔다 해.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소리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대로고 소리 나는 위치만 바뀌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표를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딱 보자마자 이게 바로 이거는 좀 방법의 차이, 요거는 좀 위치의 차이,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조금 이제 판단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비음화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비음이 아닌 애들이 비음이 되는데 그 같은 좋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되는 거다 보니까 비음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위치는 변하지 않고요. 좋은 방법만 변합니다. 알겠죠? 자, 그게 비음화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비음. 자, 그래서 요거 현상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음운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음운과 음운이 만나야 돼. 서로 부딪혀야 돼. 자, 그러면 만나기 가장 쉬운 장소는 어디일까요? 앞 글자의 받침과 뒷글자의 초성이겠지. 얘네 둘이 음운 만나기가 제일 쉽겠지. 맞죠? 자, 그래서요 앞에 있는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요 뒤에 나와 있는 니은, 미음을 만나가지고 니은, 미음인 또는 이응, 니은, 미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만나서 최종 발음은 어떻게 된다? 국물이 됩니다. 자, 다음 단과 는이 합쳐져서요 단는이 됩니다. 자, 다음 답과 비읍과 미음이 만나가지고 최종 발음 반만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번 규칙이었습니다. 자, 다음 2번 규칙 볼게요. 자, 2번 그리고 우리는요 단어를 기준으로 띄어쓰기를 합니다. 맞죠? 자,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는 건 얘는 서로 다른 단어라는 거야.
다른 단어라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서로 다른 단어끼리에서도요. 이런 식으로 비음어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책 놓는다는 이게 지금 최종 발음인데 책 놓는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음어가 2번 일어난단 말입니다. 어떻게?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죠. 뭐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넣는다 해서요. 얘도 바뀌어 있습니다. 얘 원래 발음기호로 따지면 어떻게 발음됐어야 돼? 디귿 받침으로 발음됐어야 돼. 이거 이해됩니까? 왜? 얘 여기 히읗이었잖아. 히읗은 디귿 받침으로 발음이 되죠.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요. 자, 그래서 이 디귿의 또 뒤에 있는 니은을 만나서 얘는 뭘로 변했다? 니은으로 변했다. 그래서 최종 발음은 책 넣는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비음어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비음어는 뭐냐면요. 리을의 비음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리을의 비음어니까 당연히 리을이 뭘로 바뀌는 거겠어? 니은으로 바뀌는 거겠죠. 선생님 그게 왜 당연한데요? 리을과 니은이 뭐가 똑같기 때문에? 조음,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종로라고 하면요. 자, 리을이 아닌 자음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음운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받침에 이응이 있고요. 얘가 리을이 아니라는 거야. 리을이 아니고요. 그 다음 첫 글자에 리을이 왔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종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침략. 자, 미음 받침 있고요. 리을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리을로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리을이 어떻게 발음된다? 니은으로 발음된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규칙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긴 하는데 예외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주로 한자어 사이에서만 일어납니다. 근데 또 필수적인 건 아닌 게 예외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초성의 리을이 나오잖아요. 초성의 리을이 나오면 사실 지금 우리 남한 현대 국어에서는 초성에 있는 리을 그대로 발음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앞 글자에 받침이 리을이 있지 않은 이상. 자, 그래서 다음 거 볼게요. 자, 독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비음어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두 가지 규칙이 있다고. 알겠죠? 뭐 실제로 두 가지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이제 편의상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이 한 단어 안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이기 때문에. 자, 볼게요. 독립이라고 하면요. 일단은 기역 받침이요. 리을 받침이 아니다, 그치?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요 리을을 어떻게 바꾸느냐? 립이라고 립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요 니은이요. 앞에 있는 글자, 앞에 있는 받침인 기역을 만나서 여기에서 비음화를 또 한 번 더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최종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기역이 이응으로 변한 상태인 독립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독립의 최종 발음은 독립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2번 비음화 있죠? 얘가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일어난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뭐 실제로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 발음을 이렇게 하잖아, 그치? 자, 최종 발음을 이렇게 하는데 얘 최종 발음을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해보면 아, 여기 안에는 우리가 비음화가 두 번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빠른 거야. 립이 립으로. 자, 그 다음에 이 립으로 변한 이 니은이 앞에 있는 기역을 만나가지고 독립으로 발음했을 때 우리가 너무 편한 거야. 비음화는 왜 발생하느냐? 발음하기 편해서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유음화. 자, 유음화는요. 유음은 리을에 해당합니다. 하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리을이 아닌 애가 리을이 되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유음화겠죠. 자, 그래서 유음화는요. 니은이 리을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니은 앞에서 리을을 만나도요. 리을이 니은에게 영향을 주고요. 자, 니은 뒤에 리을이 있어도요. 리을이 니은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건 리을을 만나기만 하면 다 어떻게 된다? 리을로 바뀝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유음화라고 합니다. 이게 좀 쉽지? 왜? 어딜 만나도 그냥 리을을 만나면 무조건 변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요. 어떻게 만나느냐? 일단은 여기에 칼날이라고 해서요. 앞에 있는 리을이요.
뒤에 있는 니은에게 영향을 줘가지고요. 이 니은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발음할 때 칼날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신라라고 하면요. 뒷글자에 있는 리을이요. 앞글자에 있는 니은에게 영향을 주면서 최종 발음을 신라라고 하게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두 개는 지금 각각 방향이 다르다. 그렇죠? 방향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요런 거를 순행과 역행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래서 순행동화와 역행동화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 교체에 맨 위로 올라가가지고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있죠. 얘네 세 개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느냐? 동화에 해당합니다. 작은 동화에 해당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순행동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글을 읽을 때 어느 방향으로 읽느냐라고 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여기 이 방향으로 글을 읽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글을 읽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어떤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두 개의 단어가 있을 때요. 앞글자에서 뒷글자로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니까 앞글자의 어떤 글자 성분 때문에요. 뒷글자에 영향을 줘가지고 뒷글자에 있는 애가 바뀌는 거야. 자, 이거는요. 우리가 글 읽는 방향이랑 똑같은 방향 화살표가 그치?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순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앞글자에 있는 어떤 요소가 뒷글자에 있는 어떤 요소가 앞글자로 영향을 주게 되면 글 읽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가 그러신다. 그쵸?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역행동화라고 합니다. 역행.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국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국물은요. 얘가 변한 겁니다. 기억이 변한 거야. 맞죠? 기억이 이음으로 변했어요. 누구를 만나서? 미음. 그렇지. 미음을 만나서입니다. 자, 그러면 뒷글자가 앞글자로 영향을 줬네.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거 역행입니까? 순행입니까? 역행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요. 이 비음화 아까 쌤이 얘기했던 요 1번 규칙 있잖아. 그치? 얘는 전부 뭐에 해당하느냐? 역행동화에 해당합니다. 왜? 비음화는 이 1번 비음화는 애초에 앞에 얘가 나오고 그 뒤에 니은 미음이 나와야지 라고 되어 있잖아. 그쵸? 그러면 무조건 역행동화일 수밖에 없겠다. 그쵸? 자, 반면에 리을의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있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 겁니다.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앞글자의 받침에 따라서. 맞죠? 자, 그러면 앞글자에 있는 받침이 뒤에 있는 그 글자에게 영향을 줬네. 이거 무슨 동화입니까? 그렇지, 순행동화입니다. 그래서 요 아까 이야기했던 니은의 비음화, 그 두 번째 비음화는요, 순행동화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 글자 안에 우리가 한 음절 안에 순행과 역행동화가 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 난, 리라고 하는 단어를요. 발음 나는 대로 쓰면 어떻게 쓰느냐? 물, 랄, 리라고 쓰게 됩니다. 발음하게 되죠. 물랄리라고 발음하게 되죠. 자, 발음하게 되는데, 자, 여기 앞에 있던 니은은 누구를 만나서 앞에 있는 리을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 뒤에 있는 니은은요. 뒤에 있는 리을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 그러면 이 방향 무슨 행입니까? 그렇지, 순행입니다. 자, 이 방향 무슨 행입니까? 그렇지, 역행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순행동화, 역행동화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꼬이면 어렵게 느껴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순행동화나 역행동화를 안 헷갈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국은 개념이야. 개념을 잘 잡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 글자가 변했는데 어떤 글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했는지를 아는데 그러면 방향이 여기에서 여기인지 방향이 여기에서 여기인지를 알 수 있잖아. 그것만 좀 잘 알고 있어도 순행역 동화랑 역행동화는 좀 잘 이해가 됩니다. 자, 다음 구개음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개음화는요.
구개음이 아닌 애들이 구개음으로 변하는 게 바로 구개음화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구개음은 무엇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면은 경구개음에 해당합니다. 경구개음에 뭐 있었어요? 지읒, 치읒, 쌍지읒 이렇게 있었죠. 쯔쯔쯔가 있었죠. 얘네들이 경구개음이었습니다. 자, 구개음은요 경구개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귿과 티읕이요, 끝소리인 디귿과 티읕이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구개음 지읒, 치읒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포인트는 또 요겁니다. 형식 형태소. 자,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실질 형태소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은요 형식 형태소 아니면 실질 형태소야. 얘네는 서로를 가르는 반대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형식 형태소, 그러니까 조사 또는 접사가 올 때만 어떻게 구개음화가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 이 해서요 원래는 뒤에 지금 하는 정비사가 붙은 거기 때문에 구, 디가 돼야 돼. 왜? 뒤에 얘가 형식 형태소잖아. 형식 형태소는 뭐라고 했어? 앞 글자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가져온다며. 대표음으로 안 바꾸고. 맞지? 자, 그래서요 발음하는 대로 하면 구디가 돼야 돼요. 얘도 해도디가 돼야 되고 미다디가 돼야 돼. 그런데 얘 이렇게 발음하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하다? 지가 더 편합니다. 치가 더 편하고요. 그래서 구지, 해도지, 미다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발음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바치, 붙이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바티, 붙이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붙이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요게 좀 특이합니다. 일단 첫 번째 다치다. 요거는요 이 히읗이 앞에 있는 디귿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발음되느냐? 티읕으로 발음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중학생 때 했어요. 저기 뭐냐? 그드브즈가 히읗을 만나가지고 크트프츠가 되는 거. 이거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뭐냐 중학생 때 싸치 이거 어떻게 발음한다고? 싸치로 발음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과거에 배웠었는데 마찬가지로 다치다도요 디귿과 히읗이 만났으니까 원래 원칙상으로 어떻게 발음돼야 됩니까? 티읕이 발음돼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다티다가 아니라 다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 히읗과 이가 만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구개음화입니다. 자, 그래서 구개음화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글자가 실질 형태소면 구개음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거기에 플러스요 하나의 형태소 형토가 아니고 형태소. 자, 하나의 형태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 잔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잔디라고 하는 걸 보고 발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잔디라고 발음하지는 않습니다. 맞죠? 왜? 얘네는 하나의 단어거든. 그렇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가 결합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단어일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뒤로 이제 거의 60% 왔다. 탈락. 자, 이 탈락까지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탈락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있던 의문이 그냥 난데없이 사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구조로 그리자면 A 플러스 B인데 B는 떨어져 버리고 A만 남아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탈락의 구조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음분 단순화라고 하는 이제
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중학생 때 했던 거거든. 뭐냐면 겹받침의 발음이에요. 그런데 이 겹받침의 발음을 내가 좀 그때 배웠던 걸 잘 기억하고 있는 학생은 사실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고, 그때 그냥 단순히 외우기만 했던 학생은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보면요, 우리 겹받침 중에서 탈락하는 자음이 규칙적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역 시옷은 우리 평소에 뭘로 발음합니까? 기역으로 발음합니다. 목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치읓, 니은, 티읕, 뭐 앉다, 얹다, 그 다음에 니은, 티읕, 뭐 끊다,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리을, 미을, 뭐 정다. 그 다음에 리을, 시옷은 별로 없죠. 외골. 자, 그 다음에 리을, 티읕은 할다. 자, 그 다음에 리을, 히읗은 끓는. 자, 그리고 리을, 피읍은 읊다. 자, 비읍, 시옷은 이제 그 다음에 가였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 각각 어떻게 하냐면요, 각각의 저기 겹받침마다 그냥 내가 단어를 하나씩 지정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쉽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단어도 그냥 정해놔. 그래서요, 얘는 기역, 얘는 니은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얘를 보는 순간 단어 하나를 떠올려. 그러면 돼. 왜? 얘는 어차피 다 규칙이거든. 이해되죠? 규칙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말에 예외 있는 겹받침이 두 개가 있죠. 리을 기역이랑 리을 비읍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겹받침들을 어떻게 발음되는지 외울 때는 그냥 알아서 여러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 넣어가지고 외우라고 하고요. 이 리을 기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꼭 기억해줘야 되는 게 하나를 떠올리세요. 리을 기역은 뭘 떠올리느냐? 닭을 떠올립니다. 닭입니다. 얘를 달로 발음하는 사람은 없죠. 다 뭐로 발음합니까? 기역, 닭으로 발음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원칙은 뭐가 됩니까? 기역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닭은 원칙에 맞추어서 리을이 탈락하고 기역만 발음상으로 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평소에 잘못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죠. 뭐 책을 읽다, 그 다음에 날씨가 밝다, 뭐 이런 것들. 자, 원래 어떻게 발음돼야 됩니까? 책을 읽다, 날씨가 밝다, 하늘이 맑다 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왜? 리을 기역의 원칙이 무조건 기역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리을 기역은 항상 무엇을 떠올리느냐? 닭을 떠올립니다. 얘네는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해요. 읽다, 밝다 이런 발음 많이 쓰잖아. 그런데 사실 그건 표준 발음법에 틀린 발음이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닭은 리을 기역은 기역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기역이 원칙인 상황에서 예외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앞 글자에요, 리을 기역 받침이 있고요. 뒷 글자에 기역이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면 요 앞 글자에 있는 리을 기역이 어떻게 발음되느냐라고 하면은 리을로 발음됩니다. 자, 그래서 책을 읽고 날씨가 맑게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책을 읽다, 그 다음에 읽지만 이렇게 하지만 뒤에 고나 가나 뭐 이런 기역으로 시작하는 애가 붙으면 그때는 이 발음을 다르게 해줍니다. 알겠죠? 자, 다음 리을 비읍은요 항상 8 생각하세요. 8. 자, 그래서 우리가 이 8을요 여덟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8은 그럼 항상 뭐가 원칙이다? 리을이 원칙이다. 8은 리을이 원칙이야. 알겠죠? 자, 원칙인데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밥다입니다. 자, 리을 비읍 받침인데 똑같은 리을 비읍 받침이야. 알겠죠? 자, 그런데 얘만 어떻게 발음하느냐? 밥다라고 발음합니다. 알겠죠? 리을 비읍인데 얘만 밥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뭐에 해당하느냐? 리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밥다, 밥지만, 밥고 이런 식으로 밥과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 나오면 전부 비읍 받침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보통 이거 어떻게 발음하느냐 라고 하면 집이 넓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넓다. 넓다니까 리을 비읍 중에 뭐만 살아있는 거야? 리을만 살아있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집이 넓다 라고 하는 거에서요, 자, 지금 이 너이요
넙죽. 그렇죠? 그 다음에 넙둥글. 이라고 하면요. 얘는 넙으로 발음됩니다.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좀 알아두면 됩니다. 넙죽, 넙둥, 넓적하다. 얘네 세 개만 예외적으로 발음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거 지우고. 아까 쌤이 위에 겹받침 관련해가지고 위에 나와 있는 겹받침 어떻게 알으라고 했습니까? 알라고 했습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단어 넣어가지고 그 단어에 맞게끔 생각해 올리면 된다고 했어. 맞죠? 자, 그런데 이 리을 기억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닭을 생각하라고 했고요. 리을 기억은 여덟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요. 그런 규칙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라보자면 얘네는 예외일 수밖에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리을 기억 뒤에 이제 이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읽고 말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두 개밖에 없죠. 바쁘다. 그 다음에 넙죽하다, 넙둥하다, 넓적하다. 자, 그럼 사실은 여기에서 크게 지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충분히 뭐 우리가 좀 공부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앞에 나와 있는 여기 자음분 단수나와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그냥 내가 단어를 통해서 외우고요. 요거만 쌤이 설명해 준 대로 좀 알아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쉽게 좀 잘 보일 겁니다. 자, 다음 자음 탈락. 자음 탈락은 두 가지 있습니다.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이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리을 탈락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로 용언에서 이제 활용될 때 이제 탈락이 됐는데요. 자, 용언이라고 하면은 무슨 품사랑 무슨 품사가 있습니까? 동사랑 형용사가 있습니다. 동사랑 형용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동사랑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과 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요.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의 끝소리 리을이요. 니은, 시읒 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리을 탈락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대표적이죠. 살다라고 하는 살다의 살에 근을 붙이고요. 그냥 아니죠. 살이라고 하는 어간에요. 뭐뭐하는이라고 하는 어미를 붙였습니다. 그렇게 어미를 붙였더니 뭐가 없어지느냐? 여기에 있는 리을이 사라집니다. 맞죠? 자, 그래서 살다의 는이 합쳐져서 살는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사는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다의 니가 합쳐져서 아니, 놀다의 느라가 합쳐져서 어떻게? 노느라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얘네 리을 탈락의 특징은 뭐냐면요. 표기상에서도 그 다음에 발음상으로도 자, 그래서 표기상으로도 리을이 사라져. 실제로 사는이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표기상으로도 적용되고요. 탈락 현상이. 발음상으로는 당연히 표기상으로 지워졌으니까 발음상으로도 당연히 달라지겠지. 맞죠? 자, 그래서 사는 아니 노느라 얘네들. 자, 다음 히읗 탈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히읗 탈락은요, 간단하게 중학생 때 한번 좀 보기 봤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낳다 할 때 낫에다가 아를 붙인 겁니다. 아는 어미에 나왔죠. 맞죠? 자, 그러면 어미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형태소라는 거야?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거야. 자,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요, 앞 글자에 있는 받침이 어떻게 됩니까? 뒷글자로 그대로 옮겨갑니다. 맞죠? 대표음으로 바뀌지 않고. 그러면 그 규칙에 따라서 얘기하면 얘는 어떻게 발음이 돼야 돼요? 나하서가 돼야 돼. 근데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죠? 어떻게 발음합니까? 나아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요,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발음상으로, 표기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발음상으로만
적용됩니다. 표기상으로는 적용되지 않고요. 발음상으로만 적용됩니다. 자, 이게 바로 히읗 탈락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리을 탈락, 히읗 탈락은 요 차이를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우리말을 외국인들이 배우거나 어린애들이 배울 때 되게 어려워하죠. 맞춤법 맞추기가. 왜? 발음할 때 분명히 히읗 소리가 안 나잖아. 근데 히읗이 있대. 맞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나 좀 우리말을 배우는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죠. 자, 다음 모음 탈락이 있습니다. 모음 탈락에는 크게 아오 탈락과 으 탈락이 있는데요. 아오 탈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동음 탈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과서 보니까 이게 동음 탈락이고 또는 뭐 동일 모음 탈락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뭐 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오 탈락의 예시로 무엇을 떠올릴 거냐? 타서, 자동차에 타서 있었다. 화장실 앞에 서서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볼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타다, 서다는요 전부 동사입니다. 품사가 동사고요. 용언이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타서 서서인데 당연히 그러면 타와 서가 어간이겠지. 맞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타라고 하는 어간에 서라고 하는 어미가 붙은 겁니까? 아닙니다. 자, 그게 아니라 뭐뭐 아서가 붙은 겁니다. 자, 다음 서다 같은 경우에는 서에다가 뭐뭐 어서가 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타아서 서어서입니다. 그런데 타아, 서어 동일한 모음에 동일한 발음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중복해서 발음하지 않고 어떻게 해버린다? 그냥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에 타서 있었다. 화장실 앞에 서서 있었다. 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얘네는 표기상으로도 다 이렇게 된다. 그렇죠? 자, 다음 으탈락. 으탈락은요 용언의 어간의 끝 모음 으가 있을 때, 자, 이게 좀 더 풀어서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그 용언의 어간 자리에 있는 글자가 받침이 없고 그 다음에 모음이 으로 끝나 있는 을 뜻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간의 끝 모음 으가 아오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인데요. 자, 우리는 크다 할 때 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담그다 할 때 담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에 또 아서 어서를 붙여볼게요. 뭐뭐 아서, 뭐뭐 어서를 붙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뭐 아서를 붙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얘는 커서가 되고요. 밑에는 담가서가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위치에 있는 이 으 모음이요 그냥 난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여기 위치에 있는 이 으 모음이 사라졌어요. 크다 할 때 으, 담그다 할 때 으가 사라지고요. 그냥 담가서, 커서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게 모음 탈락이다. 자,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장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거를 장군 단순화라고 나눠가지고 장군 단순화는 어디 현상이라고 배우는 거야? 탈락 현상이라고 배워. 그런데 얘는 사실 생긴 이 메커니즘이나 이런 게 뭐랑 되게 비슷하느냐라고 했을 때 음절 끝소리 규칙과 유사합니다. 환경도 똑같아요. 자,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상황은 뭐였습니까?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거나 또는 뒤에 아무 글자가 안 오거나 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는데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일어난다고 했죠. 자, 장군 단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왜 탈락에 들어가 있어? 그냥 교체라고 하면 안 돼?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의문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리을, 비읍과 예를 들어서 기역, 시옷이 있을 때요, 얘네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문이 두 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혀가 하나잖아. 혀가 하나인데
얘네는 소리가 두 개다 보니까 우리는 입으로 한 번에 두 개의 자음을 소리 낼 수 있어? 없어. 혀가 하나잖아. 어떻게 두 개 소리를 내? 그래서 뭘 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발음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기역 시옷은 기역으로 발음할 거야. 리을 비읍은 리을로 발음할 거야. 자, 그러니까 리을 비읍을 리을로 발음한다. 기역 시옷을 기역으로 발음한다 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있는 글자는 그대로 남겨둔 채로 하나만 삭제시켜 버리겠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요 얘의 구조가 탈락에 해당하고요. A 플러스 B가 A에 해당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음분 단순화는 탈락에 해당한다. 음절 끝쓰리기치기랑 헷갈리지 말아달라. 자, 다음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첨가와 추격입니다. 첨가 추격이 약간 어렵고. 이게 요거는 완전 그 추격은 사실 별거 없어요. 추격은 별거 없어. 첨가가 어렵죠. 자, 첨가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첨가는 그렇게 어렵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 몇몇 부분은 교과서보다 어렵게 나와 있고요. 몇몇 부분은 또 교과서보다 쉽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2단원 넘어가고 하면은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습서를 가지고도 또 어차피 의문 다시 할 거야. 다시 하고 요번에 이제 그 사실은 이런 의문이랑 문법 이런 게요. 진짜 고이고 고였거든. 왜냐면 규칙은 안 변하잖아. 맞지?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배우고 있단 말이야. 말만 좀 바뀌어. 그러니까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무슨 첨가 해가지고 이런 게 조금씩은 변하기는 하거든. 변하는데 결국 개념은 똑같아. 이름만 조금 변한다 뿐이지. 맞죠? 자, 그래서 이 똑같은 걸 가지고 문제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째 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고이고 고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이런 맨입, 속립을, 색연필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그리고 저 앞에 나와있던 뭐 국민 이런 거 내가 그 자음동화 배울 때도 국민 국물을 가지고 있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이런 좀 너무 뻔한 단어들에서 좀 이렇게 리프레시가 된 게 이번에 이제 교과서가 바뀌면서 보니까 좀 재미있는 문장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막 최근 한 2, 3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 가사들 있잖아. 그 노래 가사들 이렇게 넣어놓고 거기서 음운 찾으란 거, 음운 변동 찾으란 거 이런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리프레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고여있지 않게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개념 자체가 고이고 고인 건 맞아. 알겠지? 그래서 좀 교과서보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어차피 이제 교과서를 하면서 그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또 우리가 좀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사실 첨가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려면 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중학생 때 배웠던 여기 개념 좀 있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첨가부터 볼게요. 첨가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니은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 첨가인데요. 어떤 애는 그냥 니은 첨가고요. 어떤 애는요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좀 달라요. 근데 생긴 현상은 똑같아. 똑같은데 그냥 좀 모르겠어. 그냥 나눈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사이시옷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를 기준으로 나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사이소리 현상으로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이 그냥 이 발음상 표기상의 글자에서 전부 사이시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기상의 글자에서 사이시옷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표기상의 글자에서는 사이시옷이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없는 니은 발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는요 합성어와 파생어가 만날 때요. 단어와 단어가 만날 때, 그러니까 합성어와 파생어가 만나는 게 아니라 합성어나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 앞말 끝이 자음이고 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뭔 말이야? 받침이 있고 이 말이다. 그렇죠? 받침이 있고요. 뒷말이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태.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태 뭐 있어요? 야요요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네가 올 때 그 사이에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을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맨과 입은요. 맨은 접사입니다. 접두사죠. 그래서 입은 뭡니까? 어근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를 통 합쳐서 합성어 파생어 중에 파생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솜, 이불 같은 경우에는 솜도 어근, 이불도 어근입니다. 그래서 얘는 뭡니까? 합성어입니다.
맞죠? 뭐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냥 한번 그냥 뭐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어찌됐건 맨과 입이 만났습니다. 맨과 입이 만나가지고요. 요 입 발음이요. 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응에서 니은으로 바뀌었네. 맞죠? 이응에서 니은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왜 교체가 아니고 첨가입니까? 이응은 조선에서 이응은 그렇죠. 요거는 의문이 없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없는 의문에서 의문이 있는 애로 생겨난 거야. 그래서 첨가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맨 입 했을 때요. 지금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맞지? 두 개 합쳐지는데 앞에 받침이 있고요. 뒤에 이로 시작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발음 어떻게 된다? 맨입이 됩니다. 자, 다음 손 플러스 이불. 자, 손 플러스 이불도요. 앞에 미음이라는 받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손니불이 됩니다. 발음할 때요. 자, 다음 색연필 볼게요. 자, 요거는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색하고 연필이 합쳐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 기역 받침이 있고요. 뒤에 여로 시작합니다. 맞죠? 여로 시작하는데 여는요 뭘로 시작하는 겁니까?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모음입니다. 이거 이해되죠? 자,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태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니은이 됩니다. 발음으로. 그래서 색연필이야. 자, 그런데 색연필 이렇게 얘기하면 발음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발음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역을 이음으로 비음화 시켜가지고 색연필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비음화 아까 얘기했습니다. 비음화, 구개음화, 그리고 동화현상들 있죠. 동화현상들은 전부 다 발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야. 자, 다음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를 볼게요. 아까 니은 첨가랑 다른 개념으로 봐야 돼. 똑같이 니은 하나가 들어갔어. 그런데 니은이 들어간 이 발음의 원인이 달라서 두 개를 그냥 갈라주는 거야. 사실 니은 들어간 건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요 이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의 니은 첨가를 볼게요. 얘네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표기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이시옷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합성어 사이에서 어떤 어근과 어떤 어근이 만나는데 요 사이에 발음상으로 좀 세게 발음되거나 이렇게 탁 끊어지듯이 발음될 때 거기에 여기에 시옷이 들어가 있는 발음이구나 라고 해서 사이시옷을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중학생 때 그 남한말과 북한말 이거 혹시나 뭐 학교에서 안 하는 학교도 있긴 한데 나루하고 배를 합쳐서 우리 어떻게 발음하면 어렵게 어떻게 표기합니까? 나룻배라고 하잖아. 그치? 요게 사이시옷이다. 그쵸? 자, 그래서 사이시옷으로 쓰여져 있는데 사이시옷 뒤에 니은 미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뭐가 일어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비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혹시 이해됩니까? 자, 시옷이 들어와 있어. 얘는 당연히 디귿 받침으로 발음이 되겠죠. 그런데 뒤에 니은 미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오면은 이 디귿 받침인 애가 니은으로 변할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우리는 비음화는 구강구조상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야. 비음화는. 그러면 비음화가 일어나. 그래서 잇몸이 돼. 자, 그러면 원리상으로만 따지면 얘네가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사이시옷이 생기고 사이시옷이 생겨가지고 이 사이시옷이 디귿 받침으로 발음이 되고 이 디귿 받침으로 발음이 되는 게 뒤에 있는 니은 미음을 만나가지고 비음화가 된다 라고 길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자, 우리는 우린 지금 의문을 배우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단어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발음상과 표기상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달라지느냐 보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요 원래는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자, 이라고 하는 소리와 몸이라고 하는 소리가 만난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사라져서 이 몸이 되겠지. 근데 이 몸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잇몸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니까 발음 기호상으로만 봤을 때는요 그냥 단순히 뭐만 추가된 거야? 니은만 추가된 거야. 맞죠? 그런데 표기상으로 여기 시옷이 들어가고 시옷이 디귿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근데 그렇게 길게 설명 안 한다고.
그냥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라고 하는데 얘가 그럼 여기 도대체 니은이 왜 첨가돼? 라고 하면은 그 이유나 원리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요 쭉 해가지고 사이소리 현상임을 표시하는 사이시옷인데요. 자, 얘가 니은으로 변화돼서 발음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적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는 원리대로 알아두고요. 그냥 이런 현상 자체는 뭐라고 한다? 그냥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다. 자, 그러면 이랑 몸이 만나가지고 잇몸이 되는 건 얘네랑 달라요?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 보면은 조항도 따로 있습니다. 알겠지? 그냥 다른 현상이야. 알겠죠? 자, 다음 니은 첨가가 있습니다. 자, 니은 첨가도 사실을 따지고 보면 다른 현상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야. 당연히. 자, 나무와 잎이 만났습니다. 자, 나무와 잎이 만났어요. 자, 그래서 나무와 잎이 만난 사이에서요, 어근과 어근이 만났는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을 넣어줄 것이냐? 사이시옷을 넣어줄 겁니다. 자, 사이시옷을 넣어줬더니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뭘까요? 아까 저 위에 있던 니은 첨가를 보면요, 앞말에 받침이 있고요, 뒷말에 모음이 이로 시작하게 되면은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게 되면 얘를 어떻게 바꿔준다고? 니로 바꿔준대요, 발음할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니로 바꿔줬더니 이 시옷은 또 디귿 받침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디귿 받침이 니은을 만나서 또 뭐가 일어납니까? 비음화가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변했다가요, 요렇게 최종 발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뭇잎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런데 얘가 그러면 왜 니은 첨가인데? 라고 하면요, 자, 발음기호상으로 봤을 때요, 나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입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가 왜 비읍 받침인지는 알죠?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되잖아. 맞죠? 발음기호상으로. 자, 그래서 입이야. 그래서 나무랑 입이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최종 발음이 뭐라며? 그러면 니은 첨가됐네. 그래서 이걸 니은 첨가라고 합니다. 알겠죠? 결과적으로 니은만 첨가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니은 첨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들이 숨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그냥 니은 첨가야.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 말고 그냥 니은 첨가 플러스 뭐가 일어난 겁니까? 사실은 비음화가 일어난 거야.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길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냥 니은 첨가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이 니은 첨가는 당연히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이게 뭐야? 받침 없으면. 왜 받침이 없어야 될까요? 받침이 없어야지 사이시옷이 들어올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요,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해줘야 되는 이유 뭐야? 아까 저 위에 있던 첫 번째 저기 니은 첨가 현상이 발생하는 그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고? 니은이 첨가돼서 발음된다고. 그렇게 되고 나면 니은이 첨가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야. 생각해보면. 알겠죠? 자, 그래서 도리깨랑 열이 만났습니다. 이 여로 시작하는데 얘는 어떤 거다? 반모음 이 플러스 어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거네. 자, 그래서 어떻게 발음한다? 도리깨 열인데 최종 발음은 도리깨 열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첨가 현상이고요. 반모음 첨가는요, 그냥 너무 딥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렇게 막 깊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약에 학교에서 프린트나 이런 걸로 좀 깊게 한다고 하면은 얘기해줘야 돼. 알겠죠? 그거 맞춰서 들어갈 거니까. 자, 반모음 첨가는요, 요거만 좀 봅시다. 자, 피다라고 하는 어간이 있어요. 피. 자, 거기에 플러스 어라고 하는 어미가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어간에 어미가 붙었습니다. 어간에 어미를 붙였더니 원래는 발음 어떻게 해야 돼? 피어라고 해야 돼. 근데 피어라고 하면 어려워, 발음하기가. 근데 피어라고 하면 발음하기가 되게 쉬워요. 자연스럽게 연결돼. 왜? 앞글자에 이라는 모음이 있으니까 뒤에 얘는 그 자음이 없잖아. 모음 발음이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뒤에 어가 만나는 데 있어서 이어 이렇게 발음하는 것보다 이 여라고 발음하는 게 더 편합니다. 왜? 이 여는 반모음 이 플러스 어잖아. 자, 그러니까 이 여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피어보다 피여가 발음하기 더 편합니다. 그렇기에 피여도요 표준 발음으로 허용합니다. 자, 그래서 허용되는 거라서 피어랑 피어는 둘 다 발음으로 됩니다. 다음 아니오도 마찬가지예요. 앞말에 모음 이가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뒤에 어떤 단모음이 있으면요, 얘가 반모음 이가 추가돼가지고 아니오보다 아니요가 발음하기 더 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니오는 원래 공식 발음은 아니고 기본 발음은 아니고 허용된 발음입니다. 이 아니요는요 허용된 발음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뭐 반모음 오우청각이라는 뭐 밑에 좀 더 있는데 얘네들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표준 발음으로 인정 안 되는 애들입니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애들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얘네를 반모음 청각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축약 하나 남았습니다. 시간 딱 맞게 끝나겠네. 자, 축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했어요.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을 하면서 그드브즈가요. 그드브즈가 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크트프츠가 됩니다. 이거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놓고, 좋다, 넣지, 쌓지, 그 다음에 먹히다, 맏형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축약 현상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를 보려면 그럼 뭐만 찾으면 될까요? 그렇지, 히읗만 찾으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히읗을 찾고 나서요, 히읗하고 그 다음에 얘네 안 울린 예사소리 중에서 시옷 빠진 애들, 시옷은 빠져. 시옷은 왜 빠지는데? 시옷은 거세 소리가 없거든. 된 소리만 있잖아. 쌍시옷만 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거세 소리는 크트푸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읗과 어떤 예사소리 4개가 만나가지고 얘네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찾아주면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발음상으로 얘가 거센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주면 돼. 알겠죠? 저기 히읗 없는데 거센 소리, 막 그 축약 뭐 이런 거 찾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숫자가 줄어들어. 의문의 숫자가 줄어든 건 맞아. 왜 그런데요? 이거는 뭐야? 5개입니다. 의문이. 이거는 의문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맞죠? 그런데 얘는 왜 탈락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축약 현상은 우리는 기호로 따지자면 뭐냐면요, A랑 B가 만났어요. 그런데 C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A도 의문 1개, B도 의문 1개, C도 의문 1개라고 칩시다. 한 개가 만나서 1개가 됐어. 그런데 얘를 발음할 때 이렇게 되면 A랑 B가 만났는데 B만 빠지고 A가 된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는 B만 빠졌다고 해서 이거는 탈락이라고 하죠. 얘는 히읗과 기역이 만났어. 그래서 우리가 생길 때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 기역과 피읍은 되게 비슷하잖아. 그런데 의문으로만 따지면 결국은 별개야. 지들은 남남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역이 키읔으로 변한 거는요, 결국은 전혀 딴판인 놈으로 바뀐 거랑 똑같다는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구조를요, A 플러스 B는 C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또 막 그 기호로 표현해가지고 막 세모 플러스 네모는 동그라미 뭐 이렇게도 하고요. 뭐 좀 다양하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구조가 바로 뭐에 해당한다? 축약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숙제로 내준 것들 문제 한 50문제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금방 풀 겁니다. 금방 풀 거고, 혹시나 문제를 좀 더 풀고 싶은 학생들, 지금 저기 뭐냐, 건우랑 지금 연우는 쌤이 그 전체 이렇게 중간에 편집된 거 없이 그냥 전체 문제를 쫙 다 해줬기 때문에 문제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오늘 받은 거, 새로 받은 거 있죠? 요게 숙제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추가로 좀 더 풀고 싶다라고 하면요, 요거 지금 아직 덜 풀려 있는 거 있잖아. 지난주에 줬던 거, 요거 좀 더 풀어오십시오. 알겠죠? 자, 그리고 혹시나 그 예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숙제하고
너무 더 풀고 싶잖아. 그러면 쌤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카톡을 하세요. 그러면 쌤이 PDF 파일 보내줄게요. 그러면 그 PDF 파일 혹시 패드 씁니까? 패드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알겠죠? 근데 일단은 우선은 요게 먼저고요. 요거는요 풀고 나서 매기기까지 다 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 요거 그 몇 문제 한 3-4문제 정도만 풀이 간단하게 하고 다음 주도 넘어갈 거야. 알겠죠? 자 마치도록 할게요.